하우스 해킹은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거나 현재 재무 상태를 개선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대부분 가계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은 자산을 늘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평균 가구는 수입의 33%를 주택비에 쓰는데 이 한 항목만으로도 예산의 큰 부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주택담보대출 상환, 관리비, 재산세 같은 항목들이 합쳐지면 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집에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집으로부터 비용을 되돌려받는 사고방식, 즉 하우스 해킹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주거비에 쓰다 보니 소위 집이 가난을 만든다는 뜻의 하우스푸어가 되기도 합니다. 월 소득 대부분을 집에 묶어두면 생활비나 저축, 투자로 쓸 여력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택비를 없애거나 줄이면 빚을 갚고 투자하고 여행을 가는 등 다른 목표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죠. 누군가 매달 당신의 집값이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법을 만드는 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방법들이 바로 이 영상에서 다룰 하우스 해킹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저는 개인 재무와 투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비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인 집값을 어떻게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월 지출을 줄이거나 심지어 집값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하우스 해킹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본인이 집을 소유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받은 임대료가 집을 유지하는 비용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면 사실상 그 집에서 공짜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가 월 약 2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남면반이나 독립된 공간을 같은 수준으로 빌려줘서 월 26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 집에서 생활비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사람마다 생활 방식과 선호가 달라서 적용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 해킹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방식은 다가구 주택이나 투플렉스, 트리플렉스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있는 주택을 사서 다른 유닛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여러 유닛 중 하나를 직접 거주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장기간 임대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합니다. 이런 형태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월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옆집 세입자들이 매달 내는 임대료로 주담대 원리금,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같은 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건물의 유닛이 많을수록 이익을 낼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집에서 세입자들과 함께 산다는 게 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생활이나 소음 문제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경계 설정과 계약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장기 임대 대신 단기 임대로 여분의 유닛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심 관광지나 명소 근처 혹은 휴양지에 집이 있다면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하루 단위로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유닛을 장기로 놓는 것보다 2배, 3배, 때로는 4배까지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지역 규제나 관리 업무, 잦은 청소 같은 실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는 청소, 비품 보충, 게스트 응대 같은 관리 업무가 필요하지만 그 추가 수입으로 전업을 그만두고 은퇴 수준의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 채의 성공적인 단기 임대가 수익을 만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해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큰 다세대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핵심은 수요가 있는 지역과 관리 가능한 운영 방식, 그리고 게스트가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에 남는 방이 하나만 있어도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할 기회는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은 전체 집을 구하는 대신 방 하나를 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계약도 유연하며 임시 거주로 적합하죠. 방 하나를 월 약 65만 원에서 130만 원 이상에 내놓을 수 있다면 집 전체 비용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위치나 집 상태에 따라 수익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을 동시에 임대하면 주거비를 거의 상쇄하는 수준의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소유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수익으로 월세가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신뢰하면 전대 허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 중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룸메이트로 함께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 집관리 책임, 공과금 분담 등은 분명히 정해두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보편화되면서 집안의 한 방을 단기 임대로 빌려주는 방식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행자를 만나고 단기간만 함께 지내는 경험을 좋아하는 호스트들도 많습니다. 요금은 지역과 시즌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하루에 약 13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받을 필요는 없고 수요가 높은 주말이나 휴일 위주로 운영하면 훨씬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단기 임대는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방 하나만 청소하고 비품을 보충하는 정도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가 수시로 바뀌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있는 룸메이트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비워두고 주말이나 성수기 위주로만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니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전략을 짜보세요. 거주지에서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이나 자본 이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물, 즉 픽서어퍼를 싸게 사서 손보고 가치를 올리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는 바로 입주 가능한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리가 부족한 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 비용과 개조 비용을 감안해도 남는 이윤이 있어야 투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 후 시가가 약 6억 5천만 원이 될 집이 있는데 수리비가 약 6,500만 원 든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 매입가는 5억 2천만 원 이하로 사야 수리비를 포함했을 때 약 6,50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집이라면 주담대 원리금, 재산세, 보험, 유지비를 합쳐 월 약 3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쌓인 약 6,500만 원의 자본 증가는 월 주거비의 1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가 됩니다. 또 다른 수익원으로는 주거 공간에 남는 곳을 보관 장소로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분의 차고 공간은 시즌용 레저 장비를 보관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륜 오토바이, 스노모빌, 보트, 클래식카 같은 것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전하고 건조한 공간을 돈 주고 찾습니다. 이런 수요는 특히 아파트의 공간이 부족한 도시 거주자들에게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작은 공간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하 저장 공간은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계절 옷 같은 물건을 보관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다락방이 있다면 지인에게 임대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야외 주차 공간도 수요가 있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도 수익원으로 받고 큰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집에 넉넉한 마당이나 야외 공간이 있다면 단기 체류형 체험 공간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망이나 물가, 숲 등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자리라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전통적인 침실 임대와 달리 야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오두막, 간이 주방이 있는 캠퍼, 텐트와 모닥불이 가능한 캠핑 스팟 등을 만들어 운영하면 도시 거주자들이 색다른 경험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작은 오두막집이나 캠퍼 또는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캠핑 스팟 같은 것들은 의외로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형 숙소는 현지 호텔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호텔보다 편의시설은 부족하지만 사적인 야외 공간에서 바비큐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며 조용히 쉴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위치와 적절한 편의시설만 갖추면 수익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장기 임대는 안정성이 크지만 수익성이 단기 임대보다 낮을 수 있고 단기 임대는 수익은 높지만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수리 후 되파는 전략은 큰 자본 증식이 가능하지만 초기 투자와 리스크가 큽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 스타일,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지역 수요에 맞는 방법을 골라 꾸준히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옵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는다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재정 상태에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오늘 소개한 여러 하우스 해킹 방법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